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잘 아시죠? 2020년도 대비해서 4년이 지난 2024년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의 변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연금이 만약에 베네수엘라에서 만약에 국민연금을 수령이 된다면요. 불과 4년 만에 2천조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최고의 미인이 많은 나라, 그 다음에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의 그런 곳이고요. 정말로 혜택받은 나라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 전체의 96%가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가난한 빈곤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데올로기가 경제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을 배격하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 그것을 배격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은요, 월급을 받아도 월급 받는 날 커피 두 잔 먹으면 끝나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폐가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지폐로 쓰는 것보다는요, 지폐로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더 이득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 국민이 11kg 정도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죠. 뭐냐면요. 자기가 돈 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가가 못 살다 보니까, 국민이 못 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민 평균 11kg 정도가 감량했다. 감량에 성공했다. 이거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1.1kg만 감량해도 엄청난 것인데 11kg라면 거의 뭐 아사 직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베네수엘라의 물가 여러분 정말로 상상도 못할 겁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 보면요. 2017년도에 438%, 2018년도에는요. 6만 프로 이상입니다. 6만 5천 프로.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9,900%, 2020년도에 2,360%, 그 다음에 2021년도에 5,5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16년도에 만약에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200만 원 받다가요. 불과 1년 만에 물가 상승이 438%가 됩니다. 따라서 200만 원이 아니라 37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요, 무려 물가가 6만 5천 프로 이상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받다가 2년 만에 568원만 받습니다. 2019년도에는 3원을 받고요. 2020년도에는요, 1원도 못 받습니다. 0.115원을 받고요. 2021년도에는요, 어떻습니까? 그 1000분의 2원만 받죠. 0.002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4년 만에 연금액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돈, 예를 들어서 뭐 1원도 안 되고 3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는요, 이쑤시개 하나도 살 수가 없겠죠. 이론이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그 공시이율 연금을 가입했다. 그 사람은 완전히 폭망이 되겠습니다. 가입 하나 만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보험은 물가가 이처럼 오른다면요. 이처럼 오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처럼 오른다면 정말로 휴지 조각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휴지로도 쓸 수 없거든요. 반면 국민연금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면요.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200만 원 받다가요. 2017년도에는요. 10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2018년도에는 6억 원을 받습니다. 매달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는 1205억 원을 받고요. 2020년도에는요.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3조 원 정도를 받고 2021년도에는 무려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는 연금액으로 매월 166조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약 2천조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1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23년도 지속적으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습니까? 2천조가 아니라 이경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연금액을 평생 물가상승률에 맞춰 체증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4년 만의 모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은 4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연금액은 얼마나 올랐거나 아니면 내렸거나 했을까요? 자, 연금액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기준소득월액 31만 원부터 503만 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 연금보험료 27,900원에서 45만 2,700원을 냈겠죠. 이랬을 때 2020년도의 연금액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31만 원에 27,900원 내는 사람은 31만 원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9만 원 내는 사람들은 69만 5,470원을 평생 받고요. 503만 원, 그래서 연금보험료 45만 2,700원 내는 사람은 151만 원을 평생 받겠죠. 하지만 2024년도에는요, 똑같은 돈을 내고도요, 어떻습니까? 100만 원인 사람은 8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503만 원인 사람은 160만 8천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4년 만에 100만 원인 사람들은요, 1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503만 원 최고 보험료 내시는 분은 거의 10만 원인 9만 8천 원 이상이 올랐죠. 물론 70만 원인 사람은 4만 5천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연금액 상승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월액 70만 원인 사람은 6.87% 올랐고요. 100만 원인 사람은 15.08%,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00만 원인 사람은 11.50%고요. 503만 원인 사람은 6.54%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2020년도 대비 2024년도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액이 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연금보험료를 동일하게 내매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다른 이유는요.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 등에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평생 체증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4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2020년도에는 0.5%, 2021년도에는 2.5%, 2022년도에는 5.1%, 전년도 2023년도에는 3.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대비 2024년도 4년 만에 평균 12.16%가 인상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하우 상박, 상후 하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간이 중후, 그다음에 하박, 상박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4년 동안에 평균 보수월액이 503만 원에서 617만 원 최고 보수월액이 늘어났습니다. 최고 구간이 인상됐죠. 그럼에 따라서 연금보험료는 조금 더 냅니다. 55만 5,300원을 내지만 40년 납부 시 매월 184만 원 정도를 평생 수령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최고 보험료 대비해서 33만 원 정도를 인상해서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추가 연금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가 40년 동안 납부를 한다. 추가 연금액이 매월 32만 7,460원을 평생 받겠죠. 매년 물가 상승률 3.6% 2023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100세까지 미래가치로 연금액은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13억 7,897만 원을 추가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이처럼 어떻습니까? 절세로 수억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은요 자산 관리로 쓸데없는 돈을 낭비를 줄이고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국민연금액이 4년 만에 엄청나게 폭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혜택은 또 있죠. 국민연금 보험료 매년 소득공제해 주거든요. 연말정산 환급으로 그 금액도 또 수십 년 동안 투자한다면 엄청난 금액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짜로 평생 장애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장애연금을 1, 2, 3급 평생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최저 지급하니까 이 부분이 보험을 가입한다면요.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 20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 정액 장애연금이나 장애급여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평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한다면요.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짜죠. 그 다음에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유정연금도 받을 수가 있죠.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가입자는 무료로 연금보험료의 50%를 무상지원 평생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연금보험을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연금 개시가 바로 내일 도래됐거나 오늘 도래된 것도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소중한 노후가 사라지지 않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노후에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국민연금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한 3년 전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 보니까요, 연금보험이 연금저축에 무려 400조 이상을 가입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했다면 해지할 필요가 있고 1990년대에 그 확정금리 연금 유배당 상품 그것 말고는 전부 다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 4년 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베네수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요. 4년 만에 연간 연금액으로 2천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는 이경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